토모의 듬직함을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결혼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모르겠어. 저는 예전부터 사실 너무 말하고 싶었어. 내 여친이 바로 펴도 상관없다니. 내가 그걸 이해해주면서 만나야 되나? 내가 진짜 이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나? 전화 없이 아주 시계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좀 사이드 느낌이야. 나는 요 대학 아니면 죽을 거다. 멘탈적으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암울했던 온갖 무게를 받잖아. 안녕하세요, 토모토모데스. 안녕. 오늘은요 오랜만에 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빌레리뷰는 좀 심심하지 않게 입을 좀 털면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스토리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봤거든요.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Q&A는 이제껏 많이 했으니까 오늘 뭔가 좀 더 딥한 얘기, 이제껏 이건 좀 너무 TMI인가 싶어서 말 안 했던 그런 이야기들로 겹치는 질문들 위주로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메이크업은 약간 봄날에 맞는 저는 약간 핑크핑크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컨셉을 일단 그렇게 정해봤고, 화장품이나 뭐 화장법도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따리 보여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기초는 다 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진가? 더워가지고 지금 홍조가 이렇게 싹 올라왔거든요. 패드팩으로 좀 홍조를 가라앉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통 다 쓰고 방금 새로 뜯었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토모랑 유인님 MBTI는 그대로인가요? 여러분, 저 MBTI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ESFP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특징을 읽어봐도 뭔가 완전 나는 아니다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MBTI 좀 안 맞는다 하면서 불신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다시 해보니까 제가 ISFP더라고요. 원래 제가 비율이 막 치우쳐져 있지 않고 뭐 40, 60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 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징 보면 납득이가 맞다, 이게 좀 더 나 같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거든요. 대학교까지만 해도 이가 맞았던 것 같은데 키 유튜브를 시작하고 완전 이제 빼박 아이가 되지 않았나. 뭔가 저는 이제 사람 많은 데 가면 이제 너무 기빨리고 이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집에 가고 싶고, 물론 만날 때 너무 재밌게 놀지만 갔다 오면 완전 방전되고 뭐 그렇거든요. 처음에 사실 약간 나 이거 아니다, 내가 아일 리가 없다 현실 부정하다가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고 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심리 테스트 같고 재밌더라고요. 떼주고 떼고 그 다음 선크림 발라줄게요. 자, 어쨌든 주변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진짜 MBTI가 계속 바뀌나봐요. 토모도 그때 막 INFJ였나? 제 생각에는 INFP가 아닐까. 아니 근데 또 INFP 특징을 봐도 뭐 딱히 토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 본인이 테스트할 때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매번 바뀌고 해가지고 토모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데를 공유해주세요. 요즘 막 일본에서도 막 한국 문화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막 일본 인플루언서들 인스타 보면은 인스타 프로필에 막 INFP 이런 거 적어놓고 하더라고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쿠션, 얘가 되게 얇고 가벼운데 진짜 밀착력이 도라방스라서 손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항상 올리브영 상위권에 있길래 궁금했었는데 다음 질문은 유인짱, 토모짱 알바 썰 있나요?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초반에 미술학원 보도 선생님이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그 미술학원 보도 선생님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창 1학년이니까 대학 생활이 좀 바빠가지고 한 달 조금 더 밖에 못 됐던 것 같은데, 토모는 수능 끝나고 한국 여행 오기 전에 이제 한국 여행 오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창 그때 그 학생들 알바 많이 하거든요. 그때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알바를 구해가지고 제가 5월 오기 전까지 계속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일본 워홀 와가지고 2달 차쯤에 토모랑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알바를 처음 제대로 해본 것 같아요. 다른 옷 브랜드 알바도
붙었었는데 왜 한 건지는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일본인들이 하는 한국 식당이었는데 마카나이라고 일본 식당에서는 직원들 챙겨주는 식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다 한식이거든요.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뭐 썰이라고 하면은 약간 토모의 약간 듬직함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얘 하나 믿고 가도 뭐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믿음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때 서빙 알바였고 토모는 주방을 지원해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그 서빙이 사람 만나고 막 대화하고 그런 일이다 보니까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토모는 진짜 힘들어 보였어. 솔직히 요리 도와주는 건 거의 없었고 몇 시간을 서가지고 그냥 설거지만 그 좁은 데서 설거지만 해요. 혼자서. 분명 힘들고 고생일 텐데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 뭐 물어봐도 자기는 뭐 괜찮다, 나는 안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얘는 아직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인데 이런 마인드가 아주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나보다 철이 있어 보였어. 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있구나.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자기는 항상 괜찮다, 안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자기 몸 편하려고 꼼수 부리거나 편법 쓰거나 정말 일이든 인간관계에서든 저와의 그런 관계에서든 뭐 개선하는 그런 게 일절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주어진 거 하는 스타일. 그런 저와는 다른 토모의 모습이 사실 옆에서 보면 조금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토모의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토모가 나보다 5살이나 어리지만 듬직하다, 믿을만하다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섀도우가 요즘 제가 막 이것저것 섞어 써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좀 써가지고 좀 핑크핑크하게 해볼까. 그 다음 질문은 유이님은 입시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버텼는지 입시썰 풀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입시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멘탈적으로 나는 요 대학 아니면은 죽을 거다 진짜 그 정도였거든요. 되게 극단적이었어요. 제 인생에 정말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무조건 서울을 가야 한다, 난 무조건 넓은 물에서 놀 거다, 요런 강박이 정말 심해가지고. 근데 서울도 또 건대 아니었어. 그때 시크릿도 모를 때였는데 맨날 자기 전에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막 건대 다니는 상상하고 내가 거기 막 캠퍼스 거니는 그런 상상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책상 앞에 메모지 막 붙여두고 하잖아요. 이번 죽을 때 공부하고 평생에 행복하라, 아니면 나머지 70년 후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래, 왕관의 무게를 벗자라. 그 당시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빡세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대학만 잘 가면은 인생이 핀다, 대학이 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학을 와보니까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 특히 제가 미대라 가지고 더더욱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나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대학을 인생 목표로 하면서 5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걸 깨닫고 진짜 그때 번아웃이 아주 시게 왔었죠. 시게. 이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길어져요. 어쨌든 저는 버티는 거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버텨 진짜. 몇 번이나 무너지면서 좌절하면서. 근데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전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끝까지 버티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시험 칠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모의고사 이런 거는 항상 뭐 하나가 아쉽게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은 언제나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능 때 역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근데 여기 또 여러분 썰이 하나 있어. 수능 썰이 하나 있어. 제가 수능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언어영역 끝판에 문학 부분 아주 쉽고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앞에 감독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정말 책상 바로 앞에서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떨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내 집중력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아직 문제 한 7문제 8문제 더 남았는데 그래서 정말 막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안 읽히고 완전 흐트러져가지고 절대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딱 그걸로 틀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정말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요, 열불이. 어쨌든 여러분, 미술은 수능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3개월 뒤에 또 입시 시험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서울 유학을 갔었죠.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막 울고, 또 부모님도 자주 오셨거든. 집 갈 때마다 맨날 막 날 못 버티겠다, 나 근데 못 될 것 같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경쟁을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뭐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진짜 누구는 학창시절이 뭐 그립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죠. 합격을 하는 날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미친 듯이 한 번쯤은 노력을 해보고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그게 대학이든 취직이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나를 믿는 힘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이 중요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토모토모 커플이 현재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지냈을 것 같으신가요?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했을 것 같은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토모를 안 만났더라도 일단은 외국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영어권 국가라도 외국의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더 하든 일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나는 외국에 살 수도 있겠다. 뭔가 특히 어학연수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모를 만나서 유튜브를 안 했다면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루트대로, 저는 뭐 여기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직을 하고, 토모는 3학년 때 취직 준비를 해서 저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다음 질문은, 유이님도 진로로 불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당연히 불안하고 막막하고 했죠. 뭐 하고 먹고 살지? 내가 진짜 이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나 하면서, 앞서 말했듯이 제가 대학교 때 뭐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왔어가지고 그때 한창 막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나 뭐 해야 돼,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곧 졸업이겠다, 놀 수는 없으니 일단 뭐 몸을 움직여서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살아보고 싶던 일본에 워홀을 신청을 하게 됐고, 그러다 토모를 만나서 도쿄 갈라다가 그냥 오사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길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에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도 진짜 너무 막막했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라도 해봐라. 부딪혀라, 몸을 움직여라, 도전을 해봐라. 여러분, 도전도 이게 한 해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자꾸 약간 뭔가 현실에 안주하게 돼.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20대에 정말 체력과 그런 무모함이 있을 때 일단 큰 물에 가가지고 갇혀있으면 안 돼. 큰 물에 가서 많은 경험과 많은 도전을 해보면서 그런 경험치를 쌓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다음 질문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시크릿 썰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제가 24시간 영상에서 뭐 감사일기 쓴다, 시크릿도 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 그 감사일기와 시크릿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라, 솔직히 저는 막 깊게 파고들지도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요 정도였거든요. 정말 처음에 적으면서도 이게 이루어진다고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다 이루어졌어. 입시 때도 제가 아까 말했듯 그 당시에는 시크릿 몰랐지만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막 학교 다니는 내 모습 상상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합격을 했어. 그런 걸 왜 믿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요 방법이 저의 멘탈 관리에 너무 잘 맞았고, 물론 저도 5월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뒤로 좀 손 놓고 살긴 했지만 힘든 시기가 다가오면은 또 읽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요. 지금도 뭐 우울하거나 처질 때 감사일기 같은 걸 이렇게 촉 적어주면은 되게 뭔가 힘이 샘솟는, 거기에 이제 운동까지 같이 해주면은 진짜 무적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져. 너무 좀 사이비 느낌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교입니다. 무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책 추천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도움받은 책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리고 시크릿의 바이블인 꿈꾸는 다락방 1권을 열심히 읽으면서 했거든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해가 막막하다, 그런 나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가볍게 이렇게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눈화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고, 다음 질문은 토모님은 한국 패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일본 남자들은 원래 다 이렇게 스윗한가요? 아니면 뭐 일본 남자들 연락 문제, 아니면 뭐 이런 약간 일본 남자들과의 연애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부터 사실 너무 말하고 싶었어. 제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일본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문화가 비슷하고 약간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어학연수 같은 데 가면은 일본 애들이랑 특히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일본은 바람이 너무 흔해요, 여러분. 너무 흔해. 제 일본인 친구 중 하나는 자기가 친했던 친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캐나다에 남아있던 그 절친의 남자친구랑 대놓고 썸을 타더라고요. 너무 충격! 아직도 그 씬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막 절대 그렇게 안 생기, 막 너무 막 순진해 보이는 애가 자기 여친이 바람 펴도 상관없대요. 자기만 모르면. 왜냐면 자기도 그럴 거니까. 6.25 걸렸어. 진짜 너무 충격. 애가 하는 말이 일본은 바람이 문화다. 그냥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그러고 산다. 진짜. 어? 뭐라고? 내 여친이 바람 펴도 상관없다니. 그게 문화라니. 너무 정말 충격을 먹었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모든 일본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모든 사바사니까 바람에 대한 그런 죄책감 없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들킬 일도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라 가지고 연락도 뭐 하루에 한 번, 뭐 길게 뭐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다고 그냥 며칠에 한 번 연락이 돼도 상관없대요. 뭐해? 약간 요런 연락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냥 잘 살아있구나 정도 확인 받으면 된대요. 근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래놓고선 뒤에서 또 딴짓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람 피기에도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닌가.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는데도 토모를 만난 것은 첫 만남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앞으로 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평생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좀 다르네. 물론 완벽하게 그거를 믿진 않았죠. 그치만 5, 6년간 계속 같이 있으면서 토모의 그런 말보다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줬고, 제가 뭐 불안함을 느끼거나 뭐 의심이 되거나 그런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토모는 연락도 잘 됐습니다. 전화도 곧잘 하고. 근데 뭐 저희도 모르죠 뭐 미래에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토모가 아주 삐질 것 같은데, 연락 안 되는 거 막 문화라고 굳이 내가 그걸 이해해주면서 만나야 되나 하면서, 적어도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에는 맞춰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닌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그런 건 안 좋죠. 내가 굳이 맞춰줘 가면서 그걸 이해해줘 가면서 만날 필요는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온전히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 이제 좀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스포에서 여러분 나만의 이 얼굴형에 맞도록 더욱 정교하게 페어링 가능한 짜잔 치크와 하이라이터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진짜 너무 예뻐. 이 블러셔요. 보세요 여러분. 무려 색상이 여러분 3가지입니다. 그리고 제형도 이렇게 2가지. 요 위에서부터 보여드리면 반짝반짝 기능 보이시죠? 손으로 이렇게 발라줘도 베이스 까짐없이 부드럽게 롤링이 되는 젤리 제형이거든요. 이것도 오일과 펄이 조합돼서 요 자연광이나 조명 아래 가면은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와
시어감이 도는데 정말 너무 예뻐. 또 밑에는 베이스 컬러와 포인트 컬러가 블러링된 매트 파우더 텍스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무드에 따라서 매트, 글로우, 세미 글로우까지 정말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가장 손이 자주 가는 거는 라벤더를 말린 듯한 소프트 모브 색상의 비올레타, 이게 딱 내 거더라고. 먼저 이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치크 전에 넓게 도포를 해줍니다. 콧장등 위에도 한번 조금 해줄게. 요즘 이렇게 많이 하던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핑크핑크하게 깔아주고 이 포인트 컬러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기를 더해줍니다. 코끝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정말 얇게 밀착이 되면서 물들듯이 내 얼굴에 지금 벚꽃을 그려놓은 듯한, 진짜 너무 예뻐요. 투명해 보여. 이래서 제가 블러셔가 좋다니까요. 정말 내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지금 페어링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남았어요. 제가 요즘 해주는 거, 이 쉬어 글로우를 손에 살짝 묻히고 블러셔의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볼 앞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앞볼만 살짝 이렇게 라벤더 컬러로 빛이 나는 게, 앞볼이 뽀용하게 튀어나온, 정말 너무 예뻐. 저처럼 이렇게 해줘도 좋고, 베이스 컬러를 도포를 하고 이 광대 라인을 따라서 하이라이터 하듯 발라주는, 본인 얼굴형에 맞게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쉐딩 이제 다 와갑니다, 여러분. 유인장은 운동도시라고 간식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찌 그리 항상 날씬한가요? 체질인가요?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꽤나 많이 주시던데, 사실 막 날씬하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체중인데, 지금 다이어트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저도 대학교 초반 때 굉장히, 그때 또 막 술도 엄청 많이 먹고 다녔을 때니까 정말 인생 최대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강박 생기고 막 또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식욕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식욕은 있는데 과자를 예전만큼 못 먹어요. 제가 정말 한 끼에 3봉지씩, 하루에 9봉지를 먹었거든요, 밥 따로. 근데 이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호르몬 노예 시기에는 과자 한 3-4봉지는 조지죠. 근데 평소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봉지 반 정도, 한 2-3년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몸무게 안 보고 살거든요. 저도 제가 빠진지 몰랐다가 코로나 끝나고 가족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너 살 빠졌구나. 제가 알던 몸무게보다 한 4-5kg 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그 시기쯤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가지고 5kg 더 빠졌다가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 더 찌고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유지 중인 상태인데, 저는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할 때도 과자 먹고 싶은 거 먹고 했거든요. 대신 양은 좀 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코가 되게 조그만 편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좀 넓게 이렇게 깔아줍니다. 코의 존재감을 조금 더 살려주고 있어요.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전만큼 많이 못 먹고 그렇게 되니까 굶으면 식욕만 더 커질 뿐, 폭식증, 거식증만 생길 뿐, 스트레스 안 받아 하셔도. 그리고 다음 질문은 평소엔 스킨십이 많은 편인가요? 달달이 모먼트도 한번 보고파요. 여러분, 저는 완전 갱상도 그런 유교 걸스라 저희 보통의 연인들만큼 스킨십 하죠. 그냥 평범한 연인들만큼. 그치만 그거를 보여줄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저의 성격상 그런 내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것도 너무 저는 그런 거 못 올리겠어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보는데 너무 민망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못 견디겠다 정말.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톤에 착 달라붙는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로 이 마블링 봐봐요 여러분. 완전 영롱 그 자체. 무려 3가지 마이크로 쉬머펄의 조합으로 정말 고급 투명 세팅광을 연출해주는 그런 하이라이터거든요. 저는 요 3가지 색상 중에 요 웜한 샴페인 컬러의 1호 시쉘, 진짜 좋은 껍데기같아요. 뭔가 진주알 그런 색상. 바로 코 입체감부터 젖어줄 건데, 이 실키한 느낌, 되게 촉촉한 수분과 파우더를 오븐에 구운, 어머 너무 예뻐. 어머머머, 터팜 없이
가볍게 피부에 밀착이 되는데 이게 또 펄에 오일 수분에 이중 코팅을 해줘서 굉장히 밀도 있게 발색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눈 앞머리나 입술선, 턱 끝에도 살짝만. 얼굴 쪽은 얘가 또 이런 하이라이트 펜 브러쉬가 같이 동봉이 돼 있는데 이걸로 블러셔와 쉐딩이에요. 중간 부분에 살짝 입체감을 주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내 톤에서 딱 반 톤업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 와, 아까 블러셔 해둔 곳이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빛이 나는데 영상에 담겨질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정말 환장할 정도로 이쁘거든요. 역시 이 입체감이 이렇게 팍 살아났죠. 제가 이래가지고 하이라이트 못 읽습니다. 다음은 립 펜슬로 입술 어버릭을, 네, 제가 약간 쇼츠에서 본 방법인데 인중을 약간 짧게 보이게 해주는 방법. 이렇게 여기 쿡 찍어주고 여기도 약간 쿡 찍어주고 블렌딩 해주면은 립을 다 하면 괜찮을 거야. 여기 이 부분을 꺼내면 하이라이터를 해줍니다. 다음 질문 빨리 해야지. 이 질문이 아직 3개인가 남았거든요. 유인의 사진 보정법이 궁금해요. 이거 정말 옛날부터 많이 받았죠. 여러분, 저 최근에는 이쪽에는 립 펜슬 안 그리고 있어. 이게 약간 입꼬리가 좀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고, 사진 보정법은 부스코라는 어플을 썼었는데 요즘은 굳이 아이폰 자체의 이 편집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특히 그거는 약간 그레인 그런 효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또 사진에 그런 거 안 넣으니까 저는 요즘 아이폰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고, 사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있으면 휘도를 좀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무조건 낮춰줘요. 일단 하이라이터 하나 낮춰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조금만 올려주고 대비는 살짝 낮춰줘. 채도 또 대비를 낮춰줬으니까 채도도 살짝 올려줘요. 따뜻함도 사진 색감에 따라서 좀 너무 노랗게 나왔다 싶으면 이렇게 파랗게 해주고, 너무 버렇게 나왔다 하면 살짝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뭐 색조도 약간 핑크빛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해주면은 약간 뭔가 사진이 분위기 있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고,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립을 발라볼게요. 살짝 이거 베이스로 깔아주고, 오늘 뭐가 더 잘 어울릴란가? 제가 원래 약간 핑크빛으로 할 생각이어가지고 요거를 바를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핑크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스모크드를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탕르리아랑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이런 립을 발라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내 거울 속 안에서는 말이죠. 질문이 앞으로의 미래 계획, 특히 결혼 계획, 앞으로 뭐 제가 일본에 살 건지 그런 미래 계획이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사실 막 인생을 막 계획을 짜놓고 막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변덕도 되게 심하고 해서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좀 더 자리를 잡게 되면은 진지하게 그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아직은 뭔가 제가 이 나이를 먹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정신연령이 한 22, 23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자신이. 솔직히 제 동년배 분들 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내가 이 나이라고 약간 인지 부조화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뭔가 결혼이 먼 존재 같긴 한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막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저는 너무 왜 이렇게 상승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약간 그 모든 게 좀 부끄러워, 쑥스러워. 일본에서는 일단은 계속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지금 제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죠 여러분, 뭐 다른 나라 가고 싶을지. 그리고 화장 마지막에는 무조건 제가 무조건 뿌려주는 달바 미스트. 이거 뿌려주면은 막 제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장이 덜 떴다? 이거 뿌려주면은 끝.
토모는 근데 서울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쭉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 저 앞머리만 조금 더 하고 나가지고 마지막 질문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화장 설명은 거의 잘 못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랄까 요즘? 마지막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유인 언니 대답 안 해도 돼요. 요새 영상 너무 재밌어요. 늘 재밌었지만 요새 특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늘 응원해요. 눈물 감동입니다. 사실 제가 꽤 오랫동안 아무래도 유튜브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번아웃 같은 게 좀 왔었었는데 여러 컨텐츠들도 도전을 해보고 편집 방식들도 조금씩 바꿔봤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또 그렇게 막 칭찬, 응원, 메시지 댓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극복 느낌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뿌듯하고 와 이 맛에 유튜버 하지 싶고 보람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24시 밀착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많이 찍다 보니까 분량이 정말 많은 편인데 그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랑 영상 하나를 올릴 때마다 굉장히 부담과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러 와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러 오셔가지고 즐거움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짜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화次の 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では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